국내 최초의 PM 전문 방송 나는 PM이다 제 3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최초의 녹화 방송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 그러신가요? 네. 자,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였나? 아니, 하도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 34회인데요. 제가 이제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오늘 목 상태가 이렇게 많이 안 좋습니다. 술을 좀 줄이셔야지. 술 거의 안 먹는데. 근데 오히려 이 목소리가 더 네. 그 여성분들이 심금을 울린다라는 반응이 네. 아까 운영팀에서 있었어요. 평상시에 듣기 싫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뭐 평상시 목소리는. 약간 엄청 이덕화 매력적이라고. 스타일로. 안녕하세요. 덕화 인사 좀. 네. 좀 연습하고 왔는데. 이 초장부터 왜 이럴까요? 갑시다. 두둥. 네, 자 이제 바로, 마이스트로의 마이스트로가 나오는. 예, 그 김승철 PM 전문가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회장님도 같이 오셨는데 예. 오늘 그 PM 전문가 협회가 이제 창립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두 분 다 게스트로 모셨었지만 그때는 개별적으로 이제 다른 주제로 모셨지만 네. 이후에 이제 이런 협회라는 게 처음 생겼고 또 나름대로 어떤 취지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소개하는 게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두 분을 다시 이제 모셔서 네. 그 PM 전문가 협회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제가 그 게스트 소개를 항상 해드리는데 기존에 이미 두 분 다 나오셨던 분들이고 또 한 번 나오셨으니까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회장님이 카메라 보고 먼저 본인 소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발표하고 저희랑 질의응답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본래 전공은 생산서비스 경영 전공인데 PM 쪽을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아울러서 산학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PM 전문가협회를 작년에 저희 전문가 여러분들 그때 초창기 멤버들이 한 70분 정도 되는데요. 이야.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협회를 창립해가지고 지금 현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회장님도 간단하게. 저는 뭐 안 해도 되죠. 아니요, 그래도 그래도 하셔야죠. 나오셨는데. 예. 아우 반갑습니다. 저는 네. PM 전문가협회 부회장 강신봉입니다. 이 PM 전문가협회를 이렇게 회장님과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한국 PM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우리 전문가협회와 PM인들의 어떤 초대라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PM의 어떤 저변 확대를 위해서 또 그리고 사업 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요즘 이제 그 플랜트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를 회사를 얼마 전에 희망퇴직을 하고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건설교육원에서 PM 보급을 위해서 전국에 이제 다니면서 우리 건설 플랜트 분야의 어떤 PM의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분주하게 좀 다니고 있고 현재는 그 일에 몰두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회장님이 준비해온 슬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보면서 전문가협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궁금한 사항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협회 설립 취지라 그럴까? 한국 PM 전문가들이 정체성 확립을 하는데 저희 전문가협회가 좀 일환을 담당하고 싶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요. 취지 그리고 한국 PM 산업의 발전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거는 저희가 이제 법인 설립을 달에 했는데 출범식 사진들입니다. 꽤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저희가 협회를 갑자기 설립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2012년 말부터 2016년까지 한 4년 정도 포럼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간 세미나라든가 국제 컨퍼런스 같은 거를 매년 해왔기 때문에 협회 설립하기 이전부터도 활동을 많이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사진들입니다. 저희 협회를 설립하게 된 취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PM 산업이라는 것이 세계 경제로 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산업의 시장 규모가 전 세계로 볼 때 1,570만 개,
그다음에 6조 달러 이상 되니까 굉장히 크죠. 굉장히 산업별로 보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계 경제로 볼 때 PM 산업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 또 한국 경제로 보면은 PM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경제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연관이 돼 있고, 또 현재도 보면은 주력 수출 산업이 대부분 다 프로젝트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자동차라든가 전자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PM하고 관련이 돼 있죠. 또 미래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많은 산업들이 대부분 보면은 프로젝트 바탕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정부에서 이제 선정한 국가 전략 프로젝트입니다. 자율주행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다 프로젝트 바탕으로 해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가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있네요.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산업적인 바탕하에서 저희 한국에서 진행되는 PM 교육을 한번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기업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더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좀 바탕이 돼줘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하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를 만든 그 목적은 산학 협동에 좀 고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육 협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협회를 설립하면서 바탕이 됐던 여러 가지 수요를 좀 보면은 요거는 이제 ACS 개발 기초 연구를 저희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최소로 한 30만 명, 최대로 보면 한 70만 명, 평균적으로 한 50만 명 정도의 전문가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각종 산업에서 또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해서 본 건 뭐냐면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굉장히 역량 차이가 크더라. 사업 관리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는 이런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각종 분야로 봐가지고 PM의 지식 분야라고 부르는 그런 분야들이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 또 산업별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환경 하에서 협회가 뭔가 좀 할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분야의 지식 체계 확립이라든가 지식에 대한 연구라든가 산학 협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그동안 한국의 대기업은 많이 역량이 강화돼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중소기업 쪽으로 좀 집중을 해가지고 PM 역량을 좀 높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문가 협회니까 전문가 교육이나 양성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설립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추시면 네.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진흥공단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협회 설립의 주무 기관이 중소기업청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의도에 넣고 네네. 설립할 때 그 주무 기관도 그렇게 선정을 하고 신청을 했죠. 자, 요거는 저희 이제 전문가협회 조직도인데 보시면은 전문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포럼,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직을 좀 짜나가고 있습니다. 저 인증위원회는 뭘? 인증위원회는 아직 특별한 활동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전문가의 어떤 정체성을 국가 자격증 같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정체성 확립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뒷받침하는 법제화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인증위원회라는 걸 일단 구성을 해놨습니다. 개인과 회사. 개인을 저희 우선 일단 개인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리틀 PM 봉사단은 학생들 얘기하는 건가요? 리틀 PM 봉사단 지금 우리 여기 강신봉 부회장님이 이끌고 계신데, 강신봉 부회장님 잠깐만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예. 리틀 PM 봉사단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더군요. 사실 리틀 PM 봉사단 한 3년 전에 제가 그 회사에서 재능기부 봉사단으로 출근을 해서 이제 제가 봉사단장을 맡고, 네. 사실 그 전에 우리가 학교에 공부하면서 그 어떤 비즈니스 플랜으로서 리틀 PM을 또 발의해가지고 우리 그때 아마 우리 한 박사님도 같이 하고 우리가 연구를 한 적이 있죠. 예, 학교 수업 중에 그렇죠. 아이디어 그걸 냈을 이제 때. 현실에 구체한 게 이제 포수 건설에 예. 우리가 재능 기부를 신청했을 때 그 CEO가 우리가 현업에서 실제 접목하던 사업 관리 글로벌 체계를 이 어린이들의 그 어떤 미래의 성장에 우리가 꿈을 설정을 해서
살아가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든가 그걸 어떤 그 프로젝트의 오브젝티브 매니지먼트처럼 PM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탈북 학생들이라든가 또 어린이집 학생들한테 인천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회사를 나오면서 이제 자문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 포스코 건설에서 리틀 PM 재능기후 봉사관으로서 한 40-50명이 참여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그 지금 지금 이 확대될 봉사단 것으로 활동은 예상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전문가 집단이 커가려면은 후진 양성이 굉장히 네네네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라든가 특히 이제 리틀 PM 봉사단은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중학생, 네. 그렇죠. 고등학생 그리고 저희는 이제 대학생 경진 대회를 통해 갖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후진 양성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이 분야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들이고 요 몇 분들은 저희가 아직 그 허락은 받지 않고 제가 하여튼 구상으로만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먼저 발표를 하면 안 되는데 네. 대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 허락을 받았습니다만 몇 분들은 아직 제가 확인 작업을 좀 거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 회원들이 한 130명 정도 되고요. 기업 회원 한 6개. 주요 추진 사업은 뭐 교육 서비스 컨설팅, 뭐 전문 자료 제공, 그다음에 전문가 양성, 리크루팅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건 이제 저희가 기타 국제 컨퍼런스라든가 월간 세미나라든가 조금 전에 강신봉 부회장님이 말씀해주신 뭐 봉사단 활동, 뭐 지식기부 활동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주요 추진 사업으로 갖고 있습니다. 강신봉 대표님께서 왜 영 하시나 했더니 이런 활동으로 영에 예. 뭘 또 이상한 멘트를 또. 그런 발견을 하셨어요? 여기 아마 좋지요. 예, 강 부회장님이 리틀 PM 봉사단 어디 인천 지역에 어느 학교 갔을 때죠?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다가 인천의 그 노년중학교라고 네. 거기가 한 탈북 학생들이 50%가 그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죠. 네. 그 학생들한테 먼저 희망을 주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발전해서 우리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인프라의 그런 학생들을 양성을 한다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제 기획을 하게 돼서 참 뿌듯한 생각으로 그러네요. 이 참 재능 기부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협회가 아무래도 비영리 법인이다 보니까 뭐 교육 사업 같은 물론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 사업도 하지만 이런 지식 기부 활동이라든가 사회 봉사 활동에도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협회가 출범하기 이전에 바탕이 됐던 글로벌 PM 전문가 포럼의 그동안 이제 컨퍼런스 모습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협회 활동 목표를 좀 공식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제일 처음 우리가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PM 전문가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위상 제고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글로벌 프로젝트 관리 지식과 PM 방법론의 개발 및 보급 세 번째로 한국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좀 경쟁력을 높였으면 좋겠고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경영 혁신을 하는데 저희 협회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크게 봐서 한국 프로젝트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좀 높이고 국민 경제 발전에도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저희 협회의 구체적인 활동 목표입니다. 자, 산업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산업 분야로 보면 대강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죠. 그래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저 협회가 활동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활동 계획을 좀 보면 상반기에 월간 세미나가 몇 개 계획이 되어 있고 6월 달에 국제 컨퍼런스,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몇 개씩 세미나,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또 지식 기부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 같은 또 그다음에 대학생들 경진 대회, 뭐 중간중간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소기업 쪽하고 연계되는 사업 중소기업 안 쪽은 보이는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저희 정치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예년 같으면 이미 다 예산이 할당이 되고 사업이 확정됐어야 되는데 저희 중소기업청이 이제 저희가 이제 아직 신생 법인이다 보니까 작년 거를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 사업을 제안을 하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중소기업청이 좀 준비가 덜 돼가지고 다음 주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내려가서 이제 올해 계획을 받을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아마 차근차근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자,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결론에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 프로젝트라는 것이 연습을 할 수 없이 바로 들어가는 그런 공연과 같다. 그래서 저희는 뭐 프로젝트라는 리허설 없는 공연이다.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연습하고 그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프로젝트 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전문가협회를 만들고 앞으로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회장님은 참 예. 말씀을 잘하시죠. 그 협회 로고가 이렇게 바람개비 비슷하게 생겼는데 혹시 네. 그 로고의 어떤 의미가 혹시 있나요? 색깔. 로고의 이제 의미를 저희가 세 개로 바람개비 예. 그 반원형 세 개로 이제 한 건 뭐냐면은 저 반원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초생달입니다. 그러니까 초생달이라는 거는 항상 새로 생겨나는 그런 생동감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계속하자라는 그런 이제 초생달의 모습을 본땄고요. 네. 색깔 세 개는 이제 빨간색은 뭐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이제 열정을 좀 가져야 되니까 네. 그런 열정. 뭐 파란색 같으면 어떤 전문가의 차가운 지성, 네. 뭐 이런 걸 좀 표시를 하려고 그랬고, 노란색은 구태여 일부러 좀 갖다 붙인 거긴 하지만 전문성의 어떤 그 폭넓은 포용력 뭐 그런 걸 좀 의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그러면 초안 디자인을 이렇게 대강 생각을 그렇게 배를 했죠. 옛날에 저희 전문가 포럼 할 때 전문가 포럼의 그 로고를 우리 네. 한동안 박사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도 이제 보면 이제 세 개 이파리 세 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저도 좀 영감을 얻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저게 태극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3태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건 3태극을 좀 모방해가지고 또 마침 저희 프로젝트 관리에서도 보통 보면 목표, 목적 같은 거 항상 3차원으로 표시를 하니까 예. 그런 점에서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이 3태극이 돌아가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예. 우리나라 태극기는 보면 또 이렇게 반대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순방향으로 도느냐 또 역방향으로 도느냐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음양오해에 대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순방향으로 도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예, 그냥 궁금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엄청난 철학이 숨어 있었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도 그 사전에 이제 그 회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했던 사항들 몇 가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김태형 대표님 먼저 질문 궁금한 거 하시겠어요? 네. 크게 아까 이제 기업 향도 여쭤봤고, 그러니까 회사, 그러니까 법인의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기업에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거버넌스 차원에서 기업이 이 접근하도록 이 드라이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PMO라고도 할 수 있고, 네, 거버넌스 영역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대기업, 중소기업 연하할 거 없이 그냥 회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거버넌스적으로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근데 마침 이제 정부에서 PMO 법도 발의를 했고 이제 감리기관에서 엄청나게 되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PM 전문가 협회 그러니까 협회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어떤 드라이빙을 같이 이렇게 조언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 부회장님 먼저 한번 한마디 하실래요? 뭐 산하기에서 우리 김태형 대표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PM이 어쩌면 PMO라든가 들어오는 건 좀 오래전에 들어왔는데 산업에서 전국에서 어떤 선진 글로벌 PM 방법론을 적용해가 활용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어쩌면 그 관련되는 프로젝트 관리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PMO의 어떤 조직이 산발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어떤 전문가적인 PMO 조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실제로 활용돼가 프로젝트에 접목하고 하는 전문 회사는 아마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어쩌면 CM협회라든가 CM이 이제 그 미국에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들어와서 시행 감리 제도를 통해서 아마 어찌 보면 PM의 전반적인 EPC를 관장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약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동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PMO 제도가 조금 되면서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전체에 대해서 PMO 제도가 돼서 PMO를 설치한다고 이게 또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PMO에 소속된 인력들의 그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키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회사 전체 아까 거버넌스적으로 조직이나 단체 뭐 정부 할 거 없이 그런 어떤 PMO라든가 선진 사업 관리에 대한 그런 인식을 적용해서 그걸 적용함으로 해서 어떤 우리가 프로젝트 수익 수행이라든가 미래의 어떤 베너핏이라든가 이렇게 달성될 수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것 매니지먼트를 눈에 보이게 하는 프로젝트로 수익성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들을 해가지고 아마 좀 실천을 한다면 좀 이렇게 기업하고 같이 해서 어떤 우리 현재 PM의 어떤 수준을 진단을 통해서 기업마다 어떤 목표 관리를 하고 그걸 또 PMO를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통합 PM 성숙도를 발전시켜가면서 우리나라 글로벌 PM이라든가 PM의 어떤 성장력,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회사를 놓고 그러니까 개인 역량 차원에서 어떤 PM 진단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게 맞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개인 역량을 통한 회사의 어떤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향상을 시키는 모범 사례를 많이 만들므로써 그렇죠, 거버넌스를 확장시키겠다라는 전략이다라고 이해하면 그게 되겠죠. 돼야 된다고 보는 아, 거죠. 네네, 예, 네네.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산발적으로 맞습니다. 그냥 네. PM을 한다, 사업관리 한다. 뭐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사업관리를 제대로 활용하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걸 사업관리를 진짜 선진화해가 시스템적으로 거버넌스 전체 회사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회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기 한 말로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프로젝트 관리를 전문화한 회사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많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 우리가 협회 차원에서는 이제 뭐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하나의 전략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전문위원회를 몇 개 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MO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현재 이석주 교수님이 아, 그 네. 좌장을 하고 계신데 PMO 포럼 같은 걸 그 기반으로 해서 뭐 PMO에 대한 어떤 법제화의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어떤 뭐 지식 같은 거를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알린다든가 그다음에 또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컨설팅 저희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설팅 위원회 같은 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숙도 모델을 이용해 갖고 기업의 역량 진단을 해준다든가 어떤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협회 차원에서 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대응 방안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생각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PM 전문가 협회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협회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환영하죠. 예, 그런데 이름 자체가 전문가 협회니까 조금 내가 전문가인가 아닌가 이제 고민되면 네. 이게 얘기할지 가입의 기준이 될까 안 될까 고민스러울 거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네. 이 PM 전문가 협회에서 생각하는 네. PM 전문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은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전문가 협회니까 기본적으로 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없고요. 네. 들어오셔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저희가 그 임시적으로 생각하는 건 한 1년 정도, 예. 1년 정도를 저희 교육을 받으면서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도 되고 전문가 자격증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가 전문가협회 회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전문가협회 일반 회원의 기준은 예. 그래도 PM 교육에 기반이 돼 있고 전문가 자격증이 하나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된다. PMP나 프린스투나 프린스투나 이런 식으로. 뭐 네. 다른 거라도 그렇게 하나쯤 갖고 있는 그러면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사회 경험은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학생회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회원, 대학생회원도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PMI의 뭐 CAPM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 또 CAPM 자격증 교육도 방학 때마다 아주 저렴하게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월 달에 벌써 한 번 했고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제공을 할 예정이고 학생들의 호응이 꽤 좋아가지고 학기 중에도 해달라는 학생들이 꽤 그래서 여러 학교에 학생회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제공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럼 내에서 그 전문가도 혹시 레벨이 있나요? 전문가 아직은 레벨은 없는데요. 저희가 네. 인증위원회라는 걸 가지고 네. 국가 제도로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전문가라는 것이 OX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네. 단계가 몇 개 맞습니다. 있으니까 적어도 뭐 성숙도 같이 5단계까지 하는 너무 세분화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 3단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장기적으로 인증제도 같은 거를 제창을 하고 국가 법제화에 반영을 하고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KPM에도 저 예전에는 뭐 한국형 뭐 자격증 네, 요새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경영사, 아마, 예, 네, 프로젝트 경영사 민간 자격증으로 등록도 했고 등록돼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뭐 별도의 것을 따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국가 주도로 뭔가가 나오면은 그게 일단 한국 내에서만 통용되는 자격증보다는 ISO라든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뭐 빠르든 늦든 조금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NCS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네. NCS 개발에 맞춰가지고 저희 PM 쪽에서는 NCS의 그 엔트리 레벨을 4레벨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가 8레벨까지 돼 있죠. 네. 최고 레벨이 8이니까 대충 하면 한 3단계 거기에 맞춰갖고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식시그마도 보면은 맨 밑에가 뭐죠? 화이트 벨트부터 시작했고 화이트 그린 벨트, 벨트, 그린 블랙 벨트, 벨트, 네. 블랙 뭐, 벨트. 뭐 블랙 벨트도 마스터 있고 블랙, 마스터 블랙 벨트도 있고 챔피언도 있으니까 거기도 5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 장기적으로 뭐 세분화가 더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지금 한 3단계 정도.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이 CAPM 땄다고 네. 이 사람 PM 전문가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죠. 어렵다는 거예요. 예, 사회생활도 안 그렇죠. 해봤는데. 예, 예. 그러면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전문가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회생활도 좀 이렇게 실제 프로젝트 경험도 있어야 되고 해서 예. 그래서 이제 레벨이 혹시 있는지 이제 그런 게 궁금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전문가의 레벨을 저희가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앞으로 앞으로 그런 한 3단계 좀 예. 많이 되면 한 5단계까지도 이렇게 점차 세분화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모태가 프린스2 포럼에서 그 출발한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이 전문가협회에서 주로 취하는 방법론이라든지 게 프린스2 기반이라거나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 저희가 거예요? 프린스2를 처음 기반으로 포럼을 시작한 거는 PMI 챕터가 있기 때문에 PMI 챕터가 역할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비어있는 쪽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쪽이 프린스2에 대한 것이 상대적으로 소개가 좀 덜 돼 있고 네. 잘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은 방법론인데 한국 사회가 소개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걸 메꿔주자는 의도에서 했지 그것만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회로 전문가 협회로 발족을 했으니까 전문가들은 뭐 어떤 것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 전문가들이 원하는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방법론은 다 포용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활동을 지원하는 게 저희 본래 목적이니까 네네. 어느 한쪽에 그렇죠. 부여받기보다는 오리엔트 되는 건 빈 아니고. 쪽을 이렇게 메꿔 가면서 전문가 활동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가입하려면은 어디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력서를 보내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가입되고 말고 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어떻습니까? 가입하려면 절차가 저희 쪽에 이제 인터넷으로 일단 신청서는 써주셔야 되고요. 네네네. 신청서에 간단한 양력 같은 걸로 보내주시면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가부 판단을 하기로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까다롭게 해서 너는 못 들어와 이렇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한번 심사하는 절차를 회비가 거쳐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봐요. 회비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1년에 3만 원. 3만 원. 네. 그러면 그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저희 검색해야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ICP. icpm.or.kr 그쪽을 들어와서 OR.kr. 회원 가입 신청란에 저기 인터넷으로 그냥 이렇게 신청하시면 채워도 되고 저희한테 네. 신청서를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예. icpm.or.kr 예. 예. 전체적으로 양단의 날일 것 같아요. 이 3가지를 잘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책적인 측면과 네, 네. 그다음에 산업도 이제 아까 이제 10개의 산업을 짚어주셨는데 중요한 네. 건 이 활동하는 사람이 그 기업의 비밀이라는 혹은 노하우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 정보 공유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 근데 업무 개선은 해야겠고 네. 예, 결과적으로 또 안에서 좀 해결을 하려고 하지 네. 바깥에서 전문가를 좀 이렇게 약간 꺼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네, 것 같거든요. 아울러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후배 양성이라는 이 3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이율배반적이긴 하나 꼭 이게 또 필요한 이 구성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PM 전문가 협회가 상당히
상당히 그거에 대한 조율을 네.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줘야 되겠죠.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네. 한국의 특히 대기업들이 또는 대기업 중에서도 공법이라 그래요? 공익법 아니 국가 투자 사도법. 많이 들어간 건 뭐라 그러죠? 공사, 공사, 아, 공기업, 공사. 공사. 공기업 내지 공사. 그러니까 민간 기업보다 공기업들이 조금 더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간 기업들은 이제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지고 어떤 노하우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를 밖에다 공표한다 그러면 자기네 경쟁력을 단시간에 잃어버리는 거니까 남하고 공유함으로써 좀 꺼릴 것 같아요. 근데 공기업들이야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어떤 노하우를 취득했다 그러면은 다른 민간 기업보다는 좀 더 공유를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한전 같으면은 역사가 거의 한 30년 정도 되면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역량도 많이 키워왔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좀 앞장서 갖고 사례를 공유를 해주고 뭐 컨퍼런스 같은 데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발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좀 쉽지는 않지만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이렇게 장으로 끌어내서 발표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런 리에이종을 이게 관할하는 이 역할이 지금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결과적으로 이제 액션으로 되어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가 되지 않으면 또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네. 우려가 되는 게 네. 이 많은 협회가 있었지만 어찌 보면 이제 그 그릇 안에서 휘발되는 네. 경우가 없지 네. 않아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그런 그래도- 거는 이제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부회장님 의견부터 한번 먼저 산업계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중간에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한번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또 저는 저대로 또 네네. 생각이 있는데 한번 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가 PM이 들어온 지가 오래됐지만 산업에 전체적으로 보급도 안 되고 또 산학협력 이런 것도 좀 그렇게 아주 뭐 활발하게 안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해외에서 우리가 한 30년 프로젝트 관리를 경험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실제 이제 발주처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로부터도 그런 어떤 사업 관리 선진적인 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현재도 그런 현실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사업 관리의 어떤 그 역량을 실제 산업계에 그렇게 소화가 돼가지고 발휘하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 회사하고 협력해서 접목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가적인 내용들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많은 협회가 또 같이 협력을 해서 산업계하고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선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계 각 분야하고 어떤 전문가들하고의 어떤 연결고리를 아까 일단 얘기한 대로 네.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서 그 협력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현재 그대로 있어서는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PMO 제도 이런 것들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또 그다음에 학교 교수님들이 또 다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의 전문 인력이 양성되면서 같이 우리 그 NCS 있잖아요. 예, 각 레벨별로 어떤 그 전문가적인 PM 사업관리 분야가 산업계에 레벨별로 적용되면서 같이 전문가들하고 어떤 리딩할 수 있는 우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스킬을 계속해서 업데이팅해 가면서 산업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이제 뭐 제대로 좀 만들어가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딱 해서 어떻게 뭐 한다고 해서 산업계가 따라와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거기에 다가갈 또 우리나라의 사업관리 역량도 그죠? 어떤 산업계를 코칭할 만큼 케이스 스터디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뭐 지필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죠? 그런 매뉴얼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부터라도 방법론의 차원에서 더 발전해가지고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진국의 어떤 사업관리 전문가처럼 발전해가는 아마 우리 기초를 다지는 그런 게 우리 전문가 협회의 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강 박사님은 저 이제 부회장으로서 여러 단체들 간의 연결고리라는 뭐 그것이 기업이 됐든 어떤 법인이 됐든 아니면은 협회가 됐든 연결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또 친화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다양한 그 단체들하고도 또 관계를 많이 갖고 계세요. 제가 보는 입장은 그 기업이든 단체든 또 정부 조직이든 간에 어차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는 개인과 개인이 연결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더 잘 알기 때문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연결을 갖는다 그래서 사실은 직접적인 연결은 사람 간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협회도 전문가 협회로 한 거는 PM이라는 산업이라는 단체나 어떤 기업이나 뭐 이런 조직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PM이라는 방법을 내가 적극적으로 써보겠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 쪽에 좀 집중을 해갖고 네트워크를 이뤄가면은 다른 조직도 내가 저 사람 알면은 저 회사하고도 잘 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찌 보면 제가 계속 이렇게 질문이자 요청인 것이 어찌 보면 좋은 PM 전문가 얘기들이죠. 협회가 네. 지금으로서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그런 예.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속 예. 요청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려고 진짜 노력을 우리가 진짜 해야 되고 네네.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PM이 각 분야의 레벨별로 많이 PM을 연구하고 또 발전시키려는 조직이나 단체가 많이 활성화돼서 전체적으로 좀 빨리 PM을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재 이제 회사 나와서 이제 PM을 이렇게 알리는 거를 전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에 지금 다니면서 한 4,5천 분하고 이렇게 같이 뭐 강의도 하고 컨설팅 하면서 얘기를 해보는데 이 속속들이 들어가면 PM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거의 잘 없어요.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에 사업 관리를 제대로 알고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느냐. 거의 없다는 거죠. 사업 관리 전문가가 거의 현업에서 보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경험 인력도 키우고, 그죠? 국가의 집 NCS, 아까 PMO제도 이런 걸 해서 좀 더 거버넌스적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프로젝트 관리 전문 회사 또 전문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 아까 시스템적이고 거버넌스적으로 프로젝트에 활용을 해서 글로벌 프로젝트에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해외 프로젝트 수행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상태로는 제가 볼 때는 경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문가를 양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그러면 전문가의 어떤 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 같고 네. 그 기준에 맞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거쳐야 된다는 로드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런 이제 걸좀 커리어 구상해 패스가 보는- 예. 이제 있죠. 예를 들어서 예. 제가 근무했던 회사들도 보면 이제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뭐 기본적으로 이 글로벌 프로젝트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뭐 PMBOK나 브리스나 이런 걸 좀 이해를 하고, 그죠? 예. 어느 정도 이제 대리나 과장 레벨 이렇게 또 준위에 올라가면 그걸 현장에 접목해서 활용해서 거기 어떤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걸 계속 어프로치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이제 시니어나 또 어떤 다이렉팅 레벨에 올라가면 어떤 지휘 방법론에 대해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프린스2 이런 데 좀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실제 수행하는 케이스 스터디를 가지고 또 다른 프로젝트 유사 프로젝트 접목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거기에서 이제 창조성도 나오고, 그죠? 새로운 걸 만들고 이런 걸 해야 이제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해 질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근데 그래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방송에 나왔던 그 G의 황우선 부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때 나와서 이제 소개한 게 그 G에서 운영하는 PM 이제 아카데미에 대한 유니버시티를 그렇지.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PM 방법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 스킬도 있고 그렇죠. 그 회사의 실제 과거 프로젝트 사례 공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달인가 석 달인가 하여튼 몇 개월 동안 그 전 세계 거치면서 교육을 받고 시험 봐서 70점 이상인가 뭐 통과되면 그렇게 서티파이드 PM이 된다. 그런 이제 로드맵이 지금 이제 회사 걸 얘기를 해주셨고 이 협회에서 협회에서 그런 로드맵 혹시 구상한 게 있으신가 이제 저는 그게 궁금한 거. 아직 네. 그렇게까지 로드맵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단 생각하는 거는 사업 관리, 저희 한국에서 이제 사업 관리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네. PM 분야를 과제 관리라는 얘기도 많이 PM 해요. 분야, PM 그러면 너무 방법론 쪽에만 너무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분야를 좀 넓게 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면은 전략이라는 분야. 그러니까 지금 PM 쪽은 다른 경영학 분야와 달리 전략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전략적인, 그러니까 전략은 뭐 리더십이라든가 뭐 거버넌스도 이제 포함하는 건지 전략이라고 보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PM 방법론 우리가 주로 많이 공부했던 PM 방법론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 쪽이 또 필요하고, 뭐 파이낸싱 쪽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건설 엔지니어링 같은 데 보면은 이 원자재라든가 기자재 조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달 관리, 구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으로 만들어준 PMIS, 그래서 한 5개, 6개 정도의 분야는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전문위원회 같은 거, 산업별 전문위원회도 있지만 저희가 교육팀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산업별 분야는 먼저 지식 분야는 인식을 해놓고 있어요. 이 지식 분야별로 로드맵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문가다 그러면은 초보 단계가 어느 단계, 뭐 중간 단계가 그렇죠. 어느 단계,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쪽에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이나 계약 쪽에 뭐 전문가라 그러면은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뭐 최일권 교수님 같은 분을 저희가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좌장을 맡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공통 역량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서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예. 분야별 이렇게 전문 분야가 네.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그렇죠. 같습니다. 각 예. 분야마다 또 공정관리 전문을 한 사람들이 네. 있으면은 그분들이 스케줄 쪽으로 가야 되고 네. 리스크 관리 전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 다룰 수 있어야 네. 되고 이 소프트 스킬도 다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건 이제 그렇죠. 공통으로 가고 예, 전문 분야 그렇게 해서 각 분야별 이제 전문가 양성에 대한 로드맵이 세워지면 이게 딱 시야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네.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증제도 이런 거를 네, 적용하다가 인증위원회라는 걸 그런 만든 거를 건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아, 이제 저희가 하는 한 거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빨리 네. 보고 싶네요. 궁금하네요. 예.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결자해지라고 그거 요청한 사람이 이제 곧 만들게 될 것 같은데. 제가요? 조금 그 약간 모호한 질문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일단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시키셨으니까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 PM 전문가 협회가 어느 정도의 단계 또는 어느 정도의 스테이터스에 도달했을 때 이제 우리 본궤도에 올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신생협회로서 제일 지금 급선무가 그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자금 수입이랄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직원이 지금은 일단 상주 직원은 1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외에 이제 볼런티어들이 같이 일을 해주지만 뭐 행정을 직접적으로 담당해주고 그런 사람은 이제 그 상임은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야지 협회가 정상궤도에 올랐냐 뭐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한 3년 정도 지나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수익이라고 하기 표현이 좀 그렇고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 모델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육 사업 같은 것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회비는 그렇게 많이 의존을 안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회비에 너무 의존하면은 저희가 게을러질 것 같아요. 그 회비는 아주 미니멈으로. 그다음에 교육 사업이라든가 컨설팅 같은 걸 해서 저희가 간접비를 하고 또 국가 과제 같은 데 지원해 가지고 용역을 받고 이런 걸 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협회가 장기적으로 몸집이 좀 불어나겠죠. 몸집이 불어나더라도 좀 절약하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너무 방만하게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초기에 지금 제가 아는 PM 전문가 협회의 구성진 분들이 엄청난 스킬 내공을 갖고 계신 분들로 보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 초반에 그 내공들을 쫙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 네. 지금 교수님께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꼭 실현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실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나라 네네네. 경쟁이기 네. 때문에 다른 협회들하고 또 다 협력을 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PM 발전을 위해서 다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플랜트 건설업계는 아주 심각하죠. 해외 나가서 프로젝트 수주도 안 되고 또 수주하더라도 지금 수익성도 안 나오고 그죠. 이래서 이제 큰일이죠. 빨리 이제 우리가 노력을 같이 산하하고 협회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나PM도 빨리 발전해가 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야 해야 되고. 제가 그 세세하게 회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딱 보면서 느낀 것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 협회도 아직은 여전히 조금 그 구성 인원의
그 전문 분야랄까 인더스트리가 약간 아직은 좀 편중되어 있는 듯한 그런 많이 편중돼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는 거는 건설 엔지니어링 쪽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분야, 그 다음에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쪽 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중심되는 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예. 혹시 다른 분야가 또 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프로젝트를 어떤 그 매니지먼트하고 이런 입장에서 이제 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는다고 남도 해왔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여기서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 보면 제가 분야를 했던 데는 이제 시공이나 EPC 관리 정도 해왔는데 이걸로는 우리가 이제 후발업체들이 우리 경쟁을 다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나 인도나 터키 이런 업체들이 우리 수준의 거는 이제 지금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창조성을 가진 그 디벨로핑 프로젝트 또 파이낸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또 피드 사업이라든가 베이식 패키지라든가 이런 상단의 그런 기술력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같이 갖는데 협회나 산학이 다 노력을 해야 되고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을 갖지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인더스트리를 여러 군데 있었는데 특히 보면 제가 있었던 항공이라든지 방산 제조 좀 지금 예. 말씀하시니까 우리 항공이라든지 방산 제조도 있고 그쪽도 꽤 큽니다. 항공이라든지 이제 네. 철도 네. 차량이라든지 있고. 이런 쪽은 네.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갈라파고스 섬같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굳이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영역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 시장에 있는 그 PM 시장에 나와가지고 기웃기웃 그러지 않아도 자기들은 그냥 알아서 굴러간다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항공 쪽이라든지 방사는 모르겠구나. 네. 항공 쪽이라는데 철도 차량 쪽 같은 경우는 네. 사람들 보기에 되게 사실 좀 귀합니다. 그쪽에서 PM 하는 분들을 이렇게 예. 협회 같은 데서 보면. 그쪽으로 그쪽이 좀 가야 되겠네요. 좀 공적인 의미가 공기업적인 의미가 좀 강해서 그 이제 그렇긴 예, 있죠. 그게 이제 SOC적인 좀 성향도 큰데 네. 게다가 제조업이거든요. 예. 제조업 SOC 성격이면서 제조업이고 뭐 그런 게 하다 보죠. 약간 철도 차량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하죠. 네. 자,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한마디씩 이렇게 하시고 네.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네, 같은데 네. 질문은 이제 없으세요? 네네. 네. 부회장님 먼저 마무리 예? 오늘 뭐 말할 기회를 많이 주시네. 하실 한마디 달변이시라. 하시죠. 뭐 제 궁극적인 목적은 네. 우리나라가 어떤 글로벌 선진 PM에 대해서 좀 많은 분야에서 좀 이해를 좀 하고 그죠? 뭐 그게 어떤 좋다고 해서 그대로 전무하기보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해서 우리 뭐 국내 산업으로 경쟁력을 한다는 건 이제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어렵고 어차피 해외에 나가서 다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매니지먼트 능력 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능력들을 그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 눈에 보이게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이 선진국이라든가 또 어떤 자본가들을 통해서 자본을 투자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전 산업 분야에서 또 전 협회, 학교 이런 데서 같이 해서 전문가가 정말 어떤 선진국처럼 특히 뭐 제가 볼 때는 이걸 보급하기 위해서는 대학교라든가 학교의 교수님도 더 많이 나서줬으면 좀 좋겠고 그 다음에 협회들이 또 전부 다 힘을 합쳐서 같이 우리나라 PM 발전을 위해서 각자 역할을 가지고 협력하면서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고 그죠? 여러 가지 연구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도 그렇게 노력을 같이 하면서 어떤 국가의 그 프로젝트 관리 경쟁력을 갖춰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나 어떤 학교나 이렇게 우리 PM 전문가 협회뿐만 아니라 그 프로젝트 관리를 이 선진화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져서 프로젝트 관리가 제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리틀 PM이라는 것도 창안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회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뭐 프로젝트 관리가 도입된 지도 거의 한 30년 되고 여러 산업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에 비해서 좀 느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원인은 어디서 찾았냐면은 PM 전문가,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를 전문가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가 하든 나가 하든 뭐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팀장 내지 PM을 맡기는 걸 이렇게 산업별로 보면은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가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그걸 맡기는 게 아니라 경험이 그 그냥 기술적인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점 뭐냐면은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의 전문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가협회라는 걸 통해 갖고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도 하나의 전문가다. 이것도 경력이라든가 지식을 쌓아가지고 전문성을 확립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든다. 예를 들어서 뭐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뭐 변리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가한테 일을 맡기잖아요. 아무나 나서 갖고 회계한다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리도 전문가라는 걸 하나의 전문성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맡김으로써 프로젝트 관리 산업도 발전하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결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가의 정체성 확립을 저희 전문가협회가 제일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사업의 그런 목적이다 또는 뭐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P&K 김현장 같은 모습으로 진짜 예. 산업적으로 확 끌어나가 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고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